2장 이제 직선의 방정식. 자, 2장 직선의 방정식인데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 자,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직선의 결정 조건입니다. 자, 직선의 결정 조건인데 직선의 결정 조건은 뭐가 되느냐? A라는 지점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으면 A와 B를 잇는 이 지점입니다.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이어버리면 직선이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르냐? 서로 다른 두 점이 결국에는 뭐다? 직선의 결정 조건이다. 만져져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매번 문제 상황이 서로 다른 두 점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기울기다라는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이렇게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점인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들 중에 기울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기울기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울기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기울기 자체가 없는 경우는 이게 이쪽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가자. 기울기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라고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이거를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 x equal a가 있어요. x equal a는 x축을 기준으로 x축과 수직인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x equal a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뭐라고? 기울기가 없다라고 부릅니다. 기울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순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는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있는 상황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정리한다? 표준형으로 정리해요. 그러면 표준형이 뭐냐? y는 기울기가 나와 있고 뒤에 있는 거 n을 딱 붙여줌으로써 이런 형태가 되는 걸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없다라는 부분 또한 모두 직선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뭐가 나온다? 여기서는 일반형이 나옵니다. 일반형이고 일반형은 ax 플러스 by 더하기 c 이퀄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잘했나요? 잘했어? 그래서 자, 이러한 형태로 만족하는 걸 찾아내시면 되겠지. 이거 됐어? 잘했죠? 자, 그럼 봅시다. 얘도 있고 얘도 있다는 얘기야. 두 가지 형태가 들어있더라 라는 거 하나. 첫 번째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연습부터 먼저 합시다. 먼저 표준형이 등장을 했었을 때부터 먼저 얘기를 해줄게. 표준형부터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자, 표준형이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y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mx 플러스 n 꼴이 되는 건데 자, 기울기가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기울기가 있고 기울기가 m이 되는 거고 지나는 점 자체가 x0, y0라고 둡시다. 그러면 틀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 어떤 거?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지나는 점이 x0, y0라고 했을 때 틀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y는야. 자, 봐봐. 이를테면 x 플러스 y가 3이다. 이것도 하나의 직선이죠. 직선인데 1,1을 지나요? 안 지나요? 안 지나죠. 1,2는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나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등호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랑 귀결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 어떤 장치를 마련해 버리느냐. 기울기 m이라고 일단 적습니다. 적고 난 다음에 뒤에 x를 적는데 여기에 빼기 x0를 함으로써 x0가 들어가게 되면 빵이 되게끔 만들어줘요.
그 대신에 뒤에 뭘 붙여주면 y0를 붙여주는 걸로 보완시켜주면 x0, y0를 항상 지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너무 유명하고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적어드렸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저기 저 들어있는 저 m은 도대체 뭐가 되느냐 라는 건데, 자, x0, y0가 됩니다. 그 다음에 x1, y1이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서로 다른 두 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이 저렇게 있는 상황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경우가 어떻게 나눠지느냐. 기울기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증가량이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고 쳐. x1에서 x0를 빼고요. y1에서 y0를 이거를 뭐 바꿔도 상관없겠지.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게 지금 m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m이 하나 만들어졌죠. m이 하나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나서 뭘 해주면 된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다시 뭐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야. 문제는 어떤 부분에서 생기느냐 하면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x1이랑 x2가 x2래. x0가 지금처럼 다르게 되면 분모가 0이 되지 않고, 따라서 x의 증가량이 나오니까 기울기가 만들어져서 이 다음부터는 뭘 사용하면 돼요? 표준형을 사용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다음에 표준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x1이랑 누구랑 x0랑 같은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건데, x1이랑 x0가 같은 상황이 결국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얘랑 같기 때문에 두 점이 x0, y0가 있고요. x1, y1이 있으면서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수직인 직선으로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수직인 직선으로 갈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x 이꼴 x0로 표현하거나 또는 x 이꼴 x1이랑 표현하면 되겠죠.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야. 2,3을 지나는 거, 2,0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거니까 2,3, 2,0 어딘지 알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은 뭐다? x 이꼴 2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끝?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된다. 잘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금 더 가봅시다.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데 특히 x 절편이 a고 y 절편이 b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x 절편이 a고 y 절편이 b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얘는 바로 10을 적을 수가 있어야지 될 텐데, x 절편분의 x야. 난 이렇게 외우고 있어. y 절편분의 y야. 이것이 1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잘 생각을 해봐. x 절편은 누가 제로인데? 자, x 절편은 누가? y 값이 제로일 때죠. y 값이 제로일 때 x 값을 x 절편, y 절편은 x가 제로일 때 y 값을 y 절편이라고 부르는데, x가 제로이면 y 절편이 b가 나오고 y가 제로이면 x 절편이 a가 나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x 절편분의 x, y 절편분의 y가 되는 거라서 요것도 절편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절편 방정식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이제 간혹 가다가 탄젠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탄젠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탄젠트 세타라는 건데 탄젠트 세타는 이런 겁니다. x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세타라고 둡시다. 이 세타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 x축과 어떻게? 반식의 방향이에요. x축과 반식의 방향으로 각을 쟀을 때 나오는 세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세타에 대해서 자, 탄젠트 세타의 값은 결국에는 직각삼각형에서 뭘 뜻하느냐 하면 밑변과 높이의 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L이고 여기가 S가 될 거면 L분의 S가 되는데 L분의 S가 될 텐데 자 그러면 L분의 S라고 뒀었을 때에 자 들어보세요. 이제 그러면 얘가 결국 뭐가 되는데 기울기랑 동일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나온다. L분의 S가 된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M이라고 둡니다. 오케이? 됐어요? M이라고 두는 거고 이렇게 쭉 간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지? 자, 그래서 요 탄젠트 세타 값이 등장을 한다. 그러면 뭐가 등장했다? 기울기가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기울기와 동일하게 보시면 된다. 라는 얘기고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나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한 가지 더. 자, 위치 관계가 있습니다. 자, 두 직선이 있을 거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을 텐데 이 두 직선들이 어떻게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나느냐 아니면 만나지 않느냐. 그럼 만나지 않는다라는 경우가 평행한 거고 자 만난다라는 얘기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근데 둘 다 동시에 겹쳐지는 부분까지 허용이 되는 거니까 겹치는 부분 그래서 일치하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토탈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쪼개집니다. 세 가지로 쪼개지는데 자 우리 두 가지로 내가 나눠서 얘기를 해줄게. 두 가지로 나눠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얘가 y는 mx 플러스 n입니다. y는 mx 플러스 n이 하나 있을 거고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같다라고 두자고. 자, 같다라고 뒀었을 때, 자, 뭐가 일치도 있을 거고요. 평행도 있을 거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한 점에서 굉장히 특수한 사례인 직교인 상황까지도 있을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직교인 상황까지 토탈 네 가지로 나눠서 조금 생각을 한다라면 일치한다라는 얘기는 완벽하게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m이랑 기울기가 서로 같으면서 y 절편 또한 같다라는 얘기고 뭐 이미 알고 있으니까 굳이 적을 필요는 없어.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는 기울기는 같은데 뭐는 다르다. y 절편이 다르면은 평행하다는 얘기고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는 기울어진 정도만 딱 다르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했죠. m이랑 증명 따로 안 합니다. m 프라임의 곱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가다 보면은 뭐가 등장하느냐.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라는 우리가 식의 형태가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일반형 방정식이라는 형태. 그래서 일반형이 두 가지가 나왔었을 때 a 프라임 x에 b 프라임 y에 c 프라임까지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일치는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느냐. 오케이? 그리고
한 점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느냐, 직교하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자,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봐봐. 자, 여기서 우리가 b가 0이 아니다라고 합시다. b가 0이 아닌 상황이야. b가 0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기울기 자체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기울기가 둘 다 얼마가 돼요? b분의 마이너스 a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자, 프라임이 붙었으니까 b 프라임분의 마이너스 a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어? b가 0이 아니다라고 치면은 왜? 이항시켜서 누구로 나눠주면 되는데? b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항시켜서 b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같다라는 얘기,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대체로 바꿔줄 수 있느냐 하면 마만은 없애주고 b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같아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같아진다라고 하는데 식 자체를 이렇게 두면 좀 외우기가 힘드니까 얘랑 자리를 바꿔줍니다. 얘랑 자리를 바꿔준다는 얘기는 a 프라임으로 둘 다 나누고 b를 곱한다는 얘기거든. 여기 있는 이 녀석과 누구랑 a 프라임으로 나눠요. 그리고 b를 곱하면 얘랑이 위치가 바뀐 것처럼 보이게끔 식이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a 프라임분의 a랑 뭐랑? 여기 같은 경우에 바꿔지겠죠. b 프라임분의 b로 바꾸는 거야. 자, 얘는 뭐예요? 그렇지. x의 계수비죠. 얘는 뭐예요? y의 계수비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느냐? x의 계수비랑 y의 계수비가 서로 같으면 기울기가 같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y절편 또한 비슷하겠죠. y절편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y절편은 0 집어넣으면 되잖아. 아니지? 여기 0 집어넣으면 되잖아. 맞나? 여기 0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b분의 c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끝에 있는 이 녀석도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얘가 서로 같으냐 다르냐 그 유무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 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조금 전에 했듯이 자리를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똑같이 자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프라임이 밑으로 나온다라고 치면은 C 프라임으로 먼저 나누고요. 맞죠? 그리고 B를 곱해주면 얘네들 자리가 바뀌는 것처럼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 됐어요? 그래서 2분의 1이 있고 4분의 2가 있으면 이렇게 바꾸더라도 어차피 다 동일해지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리를 바꾸더라도 똑같아지거든요. 4 저쪽으로 가고 1 이쪽으로 내리면 2로 같아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준다? 이렇게 바꿔준다는 얘기야. C'분의 C라는 녀석과 B'분의 B가 될 텐데, 얘는 서로 같다 다르다 유무가 Y절편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딱 맞췄어요. B'분의 B, C'C마저도 서로 같아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 Y절편이 일치해 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증명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런 따위는 필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상수비라고 얘기할게요. 됐죠? 상수비라고 얘기하고, 자, 매번 우리가 일반형이 나왔는데 일반형을 뭐로?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기에는 시간이 충분하면 가능해요. 근데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준다? 바꿔주는 거야. 자, 이렇게 좀 바꿔봅시다. x의 계수 b랑 y의 계수 b가 같고 마지막으로 상수 b가 마지막으로 같으면 일치합니다. 오케이? 반면에 x의 계수 b랑 y의 계수 b는 같은데 상수 b가 다르면은 뭐가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평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제일 마지막으로 한 개가 더 있어요. 자, 우리가 기울기를 얘기를 했었는데 기울기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기울기의 그 자체가 즉
뭐예요? 여기 계산해 주시면 b분의 a 곱하기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었죠. 이게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오케이? 다 됐어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얼마가 된다? 직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양면에다가 내가 b 프라임을 곱해가지고 식을 정리해주면 뭐가 나와요? 자, a 프라임이랑 b 프라임이랑 곱했을 때 그 계산 결과가 얼마가 나오면? 0이 나오면 끝인 거예요. 오케이? 0이 나오면 뭐가 된다? 직교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요까지는 잘 안 되니까 일단 일단은 맞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얘기 한번 해줄게. 다시 첫 번째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다. 표준형은 뭐다? 제한적인 수직선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형이 보존한다. 보완한다. 오케이? 꼭 그 이유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이유도 또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하게 될 거고 우리가 표준형일 때, 일반형일 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로따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표준형이 나오면 표준형대로, 일반형이 나오면 일반형대로 바꾸지 말고. 왜? 시간 낭비 때문에. 연습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이제는 계산을 위해서 수식을 적을 수 있어야 되는데 2학년 1학기 때부터 많이 했으니까 오케이? 특히 요것도 기억해 두시고 절편 방정식 기억해 두시고 탄젠트 세타가 결국 기울기랑 동일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교재 잠깐만 보시죠. 책 잠깐만 볼게요. 원래 교재 그 있잖아. 아니 이거 정도 잠깐만. 어디 좀 보시느냐 하면 2장 잠깐 봅시다. 2장에 내가 몇 개만 같이 해줄게. 자, 2장의 몇 문제들 같이 쭉 한번 해봅시다. 2-1번입니다. 자, 2-1번 연습 문제. 기울기가 뭐다? 양이다. 기울기가 양이다. 1번 문제입니다. 기울기가 양인데 자, a-1의 x가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y가 있고요. 플러스 b 빼기 2 이퀄 제로가 있을 거니까 얘가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60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60도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얘가 60도가 되니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즉 탄젠트 60도를 알 수가 있을 텐데 탄젠트 60도는 밑변 대 높이의 비가 되는 거라서 밑변 대 높이, 다시 봐, 또 별거 없어요. 그냥 용어만 이렇게 정리된 것밖에 없어. 밑변 대 높이가 1대 루트 3대 2가 되기 때문에 밑변과 높이만 가지고 와서 기울기 자체가 루트 3, 얘가 기울기라고 그랬어요. m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기울기인데 여기 보고 또 기울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이항시키면 얘가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a-1이 얼마가 된다? 루트 3이 되시겠죠. 오케이? 됐죠? 루트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야.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누구한테?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x에다 0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된다? y b 빼기 2가 되는데 b 빼기 2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랬으니까 b가 얼마가 되겠어요? 2이 되겠지. 오케이? 다 됐어? 여기까지 됐어? 이해되죠? 됐죠? 자, 그래서 a 값은 1 플러스 루트 3, b 값은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자, 2번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ax 플러스 2y는 4가 되는데 x축, y축으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가 16일 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봐봐. 뭐 x축으로 둘러싸여진 도형이라 그랬으니까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y 값이 얼마 나와요? 2가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x축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니까 얘가 0,2가 됩니다. y축 위에 있는 점. 그 다음에 x축 위에 있는 점은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x값이 얼마가 나와요? a분의 4가 나와요. 근데 a가 양인지 음인지 문제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a 값이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x축이 이렇게 있을 때에 a분의 4가 여기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면 됩니다. 이게 넓이가 되겠지. 오케이? 얘가 넓이입니다. 얘가 넓이가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주면 된다?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시면 되는데 밑변이 얘, 높이가 얘. 그래서 a분의 4가 넓이가 되겠죠. 오케이? a분의 4가 넓이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 결과가 얼마가 나온다? 16이 된다. 그래서 a가 얼마다? 4분의 1이 되겠죠. 넘어갑시다. 넘어가시면 2-2번 한번 볼게요. 2-2번 봅시다. 자, 2-2번 기본 문제입니다. ax가 있고요. 더하기 a-3의 y가 있고 그 다음 끝으로 더하기 1 이꼴 제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3의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y 있고 마이너스 2 이꼴 제로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만족시킬 때 a 값을 구하시오.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평행이라 되어 있죠. 평행은 어떻게 된다고? 평행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x의 개수비, y의 개수비, 상수비는 달라야 돼. x의 개수비, 그 다음에 y의 개수비입니다. a 4분의 a 빼기 3입니다. 그 다음 끝에 있는 게 상수비가 있을 텐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 당연히 a가 3이 아닌 경우를 했기 때문에 a가 3이 아닌 경우에 적을 수 있기 때문에 a가 3인 경우는 별도로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크로스 해가지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평행인 경우부터 한번 해볼게. 이거는 달라져야 돼. 자, 가볼게요. 같아지려면은 4a랑 뭐랑 같으면 된다? a-3의 제곱이랑 같으면 된다. 그 다음에 a 제곱이고 마이너스 6a 나오는데 4a 나오니까 마이너스 10a가 되겠죠. 이게 얼마? 더하기 9까지 해가지고 제로가 된다는 얘기니까 a 값이 될 수 있는 게 1하고 9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요 경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a가 1이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1이 되면 모두 다 같아지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일치하는 상황인 거죠. 반면에 9가 돼버리면 여기 9 집어넣고 9 집어넣으면 6분의 9니까 2분의 3이고 위에 있는 것도 2분의 3이 나오고 얘는 달라지니까 이 경우가 뭐가 된다? 평행하다라는 얘기로 귀결되겠네. 오케이? 됐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a가 3인 경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가 3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3을 집어넣어 볼게요. 3 집어넣어 봤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0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y는 2분의 1이 됩니다. 충분히 y는 2분의 1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 수 있고 수평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평선이라고 불러요. 얘 같은 경우에 y는 2분의 1이고 x축보다 위쪽에 수평하면서 그려지는 게 수평선. 그 다음 두 번째 a가 3이 되면 여기가 0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3이 되고 넘겨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즉 x 이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야. 수직선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긴다? a가 3이면 두 직선이 무슨 상황? 직교인 상황이 발생한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다라고 두고 이다는 대입하시고 결정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직교한 상황이니까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을 거고 1번 했고 2번 했습니다. 3번 서로 직교다 라고 얘기했는데 직교다 라고 얘기하면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됐죠? 저거야. 그래서 x의 개수들끼리의 곱 a 빼기 3에 4에 a 빼기 3이 되는 거고 이거 이꼴 제로가 됩니다. 됐어요? 여전히
3 집어넣으면 0이 나오니까 A가 3일 때 직교하는 건 맞아요. 맞죠? 근데 3일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경우를 다 찾아야 되니까 A가 3이 아닌 경우에 찾아야 되겠죠. 그럼 뭐 해주면 돼요? 털어내시면 되겠지. 털어내고 3이 아니니까 A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와 A가 3이 되겠지. 그래서 A가 3인 경우까지 추가해 주시면 두 번째 답이 됩니다. 넘어갑시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2-3번 있습니다. 자, 기울기가 양수이고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이며 2,4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기울기가 양수다. 자,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다. 다시 45도. 자, 45도. 그래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1대1.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1이었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기울기가 1이었다는 얘기입니다.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같다는 얘기고, 또다시 얘기하면 바꿔서 탄젠트 45도죠. 탄젠트 45도가 지금 1이 나오는 거니까 얘가 기울기 m이라고 했었을 때 1이 됩니다. 2,4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y는 자, 개수가 1이니까 x에 2를 집어넣었을 때 4 나오려면 그냥 2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랑 평행하다 그랬어요. 2번 문제에서는 4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이꼴 제로가 있을 텐데, 자, 이항시키면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4가 평행하기 때문에 얘가 기울기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기울기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4에 x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누구를 지난다? 마이너스 2,3을 지난다. 대입해서 계산해도 되겠지만 플러스 2라고 적고 더하기 3이라고 적을 수도 있겠죠. 네. 네.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면 4분의 1 해야 되는 거 평행하잖아. 평행하대. 평행하잖아요. 그치? 평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4x고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2,4를 지나는 거고, 그 다음 누구? 6,5를 지나는데 좌표 평면상에 점을 찍어도 되겠지만 이 정도는 그냥 바로 해도 되겠죠. x의 증가량이 얼마만큼? 4만큼 증가했습니다. y의 증가량이 1만큼 증가했습니다. 증가량이 표시가 될 때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4분의 1이 기울기가 될 텐데 이 기울기를 쓴다는 얘기는 아니죠. 왜? 직교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 기울기가 누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1, 마이너스 3을 지나는 거잖아요. y는 마이너스 4 괄호 열고 1,3을 지나려면 1 집어넣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빼기 1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네. 자, 그리고 4번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수직이다 라고 되어 있죠. x 플러스 3y 있을 거고 는 3이 있을 텐데 직교한대요. 직교하면서 자, 이것의 수직이고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난대. 나 진짜 교점 찾아야 되네. 3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이 되고 2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니까 교점 찾읍시다. 2배에서 더해주면 되고 2배에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2배에서 더해졌었을 때 7x 됩니다. 2배에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21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고 이항하면 8이고 y는 얼마가 된다? 4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4가 교점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기울기가 얼마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이 항에서 표준역으로 바꿨을 때니까.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3이 될 수밖에 없고 y는 3 괄호 열고 x 플러스 3 더하기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필기하는데 1장 필기하는데 넘어가셔서 1장 필기야. 자, 여기에서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고. 그 이제 중점 연결 사각형이다라는 게 있어요. 1장에 빈공간에다 아무 때나 하시면 돼. 자, 중점을 연결할 겁니다. 중점을 연결할 겁니다.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고 여기가 D가 있어요. 중점을 연결한다 이 얘기야. 여기 중점 연결하고요. 여기 중점 연결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중점을 연결할 거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여기 중점을 연결할 거야. 중점을 딱 연결할 거야.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항상 뭐가 되겠어요? 항상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왜 그렇죠? 라고 물어보면 봐봐. 이거랑 연결합니다. 무슨 관계예요? 위와 아래가 1대2로 닮은 관계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봅시다. 이게 각각 BD를 공유하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녀석이 A가 되면 여기 있는 길이도 A가 될 수밖에 없고 중간에 있는 이 길이는 2A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A에서부터 어디를 잇는다 하더라도 C를 이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잇고 이렇게 이으면 여전히 평행하면서 길이가 1대2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잇는다 하더라도 1대2가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를 내가 편의상 2B라고 두면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여기도 B가 되겠죠. 자, 각설하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PQRS라고 합시다. 사각형 PQRS는 무조건 무슨 사각형이 된다?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예요. 자,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녀석의 둘레거든요. 이 녀석의 둘레는 결국 뭐가 된다? 대각선의 길이의 합이랑 동일하겠죠. 누구? 사각형 A, B, C, D의 대각선의 합 2A, 2B, 2A, 2B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A, B, C, D의 뭐가 된다? 대각선의 합이랑 동일한 거예요. 자, 둘레까지 나왔으니까 넓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넓이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는 건데 넓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싹싹싹싹싹 이제 조작하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 들어있는 이 넓이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 넓이 각도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싹싹싹싹 평행할 거 없기 때문에 이 길이 어차피 같을 거거든요. 이 길이 같으니까 이거랑 넓이가 동일할 거고 이거랑 넓이가 동일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마치 여기 있는 이 넓이가 이 넓이랑 동일할 거고 여기 있는 이 넓이 두 개 합쳐진 게 요 넓이와 요 넓이가 동일할 거니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어요? 넓이 부분에서는 사각형 PQRS의 넓이는 사각형 ABCD의 넓이의 얼마가 된다? 절반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평행하게 끄었어요. 평행하게 끄었고 얘들아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몇 대 몇일까? 1대2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1대2가 되는데 이게 무슨 사각형이야? 평행사변형이야. 그럼 이거 같거든. 그럼 이거 같아요. 그럼 이렇게 자르면 얘랑 밑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잘랐을 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시각적으로 봤을 때 위에 있는 넓이와 밑에 있는 넓이는 이 길이 같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합동이란 얘기는 아니야. 넓이가 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자르고 잘랐을 때 이 넓이가 같으니까 결국 기존에 있는 전체의 요 넓이의 합이나 요 넓이의 합이나 같을 거란 말이에요. 합이 아니라 요 넓이랑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되더라.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기본 문제
1-3번 하고 좀 쉬었다 갑시다. 기본 문제 1-3번입니다. 나오겠지. 자, 기본 1-3번에는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하면 자, 마이너스 1,3에서부터 6,3까지 있어요. 자,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거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4 플러스 루트 2, 루트 3이니까 밑에 이렇게 있겠죠. 밑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4 플러스 루트 2, 루트 3이 됩니다. 자, 여기에 얼마가 된다? B가 되겠죠. 6,3입니다. 6,3이 될 거니까 여기 한 오른쪽으로 살짝 더 가가지고 6,3인데 특징은 뭐야? 같은 라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y = 3과 같은 라인에 있습니다. 그 다음 위에 1 플러스 루트 2와 4 플러스 루트 3이 있어요. 한 이 정도쯤 1 플러스 루트 2와 그 다음에 얼마라고? 4 플러스 루트 3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A, B, C, D라는 이러한 뭐가?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테스트요? 테스트 앞에 안 치는데 뒤에 있어. 뒤에. 그럼 문제 풀고 있으라고 하면 돼. 누구? 아니야.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제 연습 문제 좀 풀고 있으라고 하는데 연습 문제. 범위 들어가는 거 이건 일장 거리가 일장이 다 끝났어. 일장이 다 끝났으니까 연습 문제 먼저 풀고 있습니다. 이게 클리닉이랑 똑같은 거니까. 저기 소연아, 일로 와봐. 빨리 왔으니까 연습 문제 좀 풀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야? 3층으로 가야 돼. 12시에 시험 치는 거 없는데. 아, 문자 그건 잠깐 끝나고 나서 클리닉이 있어. 그래서 목이 위에 가서 원래 클리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문자 안 와서 못 가고 니들 미리 풀어놓으면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위에 가서 2장을 푸는 게 아니지. 1장 연습 문제 싹 다 안 풀었을 텐데 두 문제 정도만 풀고 있어. 그리고 좀 쉬고 있어. 난 문자를 보낸 적이 없는데. 자, 봅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어디까지 했니? 자, 가봅시다.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둘레부터 먼저 구하는데 아까 전에 서술을 다 했어요. 자, 여기에 얘기해줬어. 중점 다 연결했었을 때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얘기고,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 길이가 곧 이 길이 더한 거랑 동일하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 길이가 이 길이 더한 거랑 동일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 합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자, 3대 4대 뭐야? 3대 4대 5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3대 3의 제곱, 여기서 얘 빼면 3루트 3이죠. 그거의 제곱입니다.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9, 27, 36이니까 그 결과가 얼마가 된다? 36이니까 6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네. 저 4루트 3이 아니면 4 플러스 루트 3. 근데 이거 6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4 플러스 루트 3이야. 오케이? 그럼 4 플러스 루트 3이면 3대 4대 5가 되겠죠. 오케이? 3대 4대 5가 되니까 5가 되겠네. 잘했어? 이까지 됐지? 잘했어요. 자,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니까 길이는 그대로 재면 되겠네. 얼마? 7이죠. 그래서 7하고 5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5랑 7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고, 넓이를 구해봅시다. 넓이 구하는 거 봐봐. 넓이 구하는 거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얼마가 되는데?
여기서 이만큼 7이죠. 높이 있습니다. 됐어요? 높이 있습니다. H1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에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하게 될 텐데 자 여기 AC가 돼요. 자 그러면 7 곱하기 H1 마찬가지 7 곱하기 H2 그리고 거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은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넓이가 나올 텐데 이런 생각도 괜찮죠? 2분의 7을 묶어내시면 2분의 7로 묶어냈을 때 H1 더하기 H2가 되겠죠. H1이랑 H2 더하면 높이 두 개를 더해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여기서 얘를 빼면 되겠지. 이게 얼마가 된다? 4가 되겠죠. 오케이? 잘했나요? 4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은 전체적인 넓이를 구한 거잖아. 그거의 절반이 되겠지. PQRS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얼마가 되느냐? 2분의 1을 다시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답이 얼마가 된다? 7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해봤어. 좀 쉬었다 합시다.